네, 안녕하세요. 천안성정중학교 2학년 친구들. 네,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기영도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읽고 분석을 해봤고요. 또 학습 활동의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을 같이 풀어보도록 했어요. 자, 여러분들 다 풀어왔죠? 네네. 그리고 선생님 설명에 맞춰서 정답도 잘 맞춰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펴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재무 시인의 딸기라는 시를 읽으면서 화자가 누군지 또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해보라 라는 숙제를 내준 걸 기억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은 화자가 누군가요? 네,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들 잘 찾은 것 같은데 이재무의 딸기라는 시의 화자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자, 한번 시를 읽으면서 같이 파악해 볼게요. 50리 길 짐차에 실려왔어요. 멀리도 가시기 전에 낯선 거리 쏴댕기면서 지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목마름은 이냥저냥 견딜 수 이슈. 헌디 볼기짝 쥐어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느니 단맛이 무르다느니 허진 말어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그러니께 지폐 한 장으로다 우리 식구 사돈의 팔종까지 두루 사가는 선상님들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 것슈. 굉장히 딸기의 입장에서 시를 잘 써줬어요. 자, 이 시에서 화자는요, 직접 드러나 있나요? 나, 너, 우리 이런 게 잘 드러나 있나요? 아니죠. 나, 내, 우리 이런 거 없지요. 자, 그래요.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지금 직접 드러나 있지 않구나. 그러면 이 시의 화자는 과연 이재무 시인 본인인가요? 그건 더더욱 아니죠. 그쵸. 이 시의 화자는요. 바로 딸기였어요. 자, 어디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다 딸기라는 힌트를 주지만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 볼기짝 쥐어뜯으며 살결이 거칠다더니 단맛이 드러나더니 하진 말아요 하는 걸 봤을 때 화자는 시적인 화자가 바로 딸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딸기는 과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요. 여기 나와 있죠. 집, 몸 살 사람 찾고 있지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를 봤을 때 지금 화자의 상황은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을 사갈 그런 판매자가 아니라 나를 사갈 사람을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모두 다 잘 찾았나요? 네, 근데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여기 있어요. 지 몸이 그냥 지 몸인가요? 딸기는 그냥 딸기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예요. 이만한 몸뚱이 하나 살리기 위해서도 딸기 하나 살려면 하느님 손, 농부 손 고루 탔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2학년 3반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은 독서를 다 같이 했는데요, 선생님이랑. 그쵸? 수박이 먹고 싶으면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수박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선생님이랑 같이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딸기도요, 재배를 하는데 하느님 손, 날씨를 지금 조정하는 하느님의 손, 농부의 손 모두 고루 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재배를 한 딸기입니다. 내 몸 굉장히 귀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폐 한 장으로다가 우리 식구 사돈의 팔촌까지. 자, 이게 식구가 과연 사람일까요? 아니죠. 화자가 딸기이기 때문에 딸기 식구들인 거예요. 딸기 한 박스를 사면 그 딸기 식구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기 한 박스를 지폐 한 장으로다가 사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이거였어요. 몸값이나 후하게 쳐주셔야겠슈. 요게 바로 딸기의 어떤 값어치를 높게 평가해줘라 라고 하는 이 시의 주제가 담긴 문장이 아니었나 선생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를 정리해 봅시다. 화자는 바로
딸기였어요. 딸기. 그쵸? 화자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나희덕의 귀뚜라미라는 시를 보여주면서 화자가 바로 귀뚜라미 같은 곤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식물이네요. 자, 그래서 딸기의 상황은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자신을 사갈 손님을 기다리고 있고요. 딸기의 특성은요. 이 시의 특성은요. 지금 사투리를 써요. 딸기가요. 사투리를 쓰는 걸 통해서 조금 더 실감나게 뭔가 진짜 딸기가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되게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요. 또 딸기는요. 자연의 도움과 농부의 수고로 자라는 굉장히 귀한 식물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PR하고 있지요. 자, 딸기의 특성은 사투리를 쓰고 그리고 굉장히 값어치 있는 그런 식물이다. 왜냐하면 자연의 도움도 받고 농부의 수고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주제가 무엇일까요? 왜 딸기를 설정했을까? 그냥 사람이 잠시만요. 그냥 사람이요, 여러분. 이 딸기는요, 굉장히 귀중한 식물입니다. 하나님의 손도 탔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걸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에 볼기짝 쥐어뜯고, 그쵸? 단맛이 무르다느니 그런 말을 하지 마요. 제 값에 후하게 쳐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걸 왜 하필 딸기 입장에서 표현을 했을까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시의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바로 딸기의 가치, 농작물의 가치일 거예요. 네. 그리고 화자를 일과 같이 설정한 이유는요. 만약에 농부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거 내가 열심히 키웠습니다. 제값 쳐주세요 라고 하면 뭔가 재미도 없고 진심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딸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정말로 이게 진실하게 농작물이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제를 조금 더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그래서 딸기라는 대상을 화자로 설정을 한 거예요. 또 주제를 인상적으로 전달할 뿐만이 아니라 실감나게 전달하고 또 재미를 줄 수도 있어요. 네, 사람보다는 화자가 딸기였을 때 뭔가 더 우리가 감정이입도 쉽고요. 훨씬 더 재미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시의 개관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갈래는 시예요. 현대에 쓰여진 시. 주제는 아까 얘기했죠? 딸기의 가치, 농작물의 가치. 딸기가요, 여러 가지 농작물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딸기뿐만이 아니라 쌀, 아니면 오이 등등등 다양한 농작물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특징. 가장 큰 특징이죠? 화자를 딸기로 설정했어요. 화자로 딸기를 설정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시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사투리를 써서 뭔가 더 실감나게 되었고 작품의 재미도 훨씬 있어졌어요. 훨씬 더 완성도가 있는 시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딸기시를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딸기시를 정리를 했으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첨부를 해줬어요. 그쵸? 프린트를 첨부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프린트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다 같이 먼저 풀고 나서 영상을 다시 재생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꼼꼼하게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총 3쪽이죠. 총 3쪽. 3쪽의 프린트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개념학습입니다. 빈칸을 채우며 화자에 대해서 학습해보자. 시에서 화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는 이? 그렇죠. 말하는 이였어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 속에 내세우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꼭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곤충일 수도 있고요. 식물일 수도 있고요. 등등등등 살아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상은 아무 것이나 다 화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화자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나, 내, 우리 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딸기시에서 찾아준 것처럼 직접 화자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걱정의 화자는 어른이 된 나겠죠. 두 번째, 화자의 역할. 왜 화자를 내세우냐? 그냥 시인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데 왜 화자를 내세우냐? 바로 시적 상황 및 시정 상황에서 느끼는 무엇과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서나 태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귀뚜라미 시에서 시인이 그렇게 자신이 좋은 시인이 되기 위한 노력한 과정을 하면 시의 주제가 잘 전달되지 않겠지만 귀뚜라미라는 화자를 내세우면 뭔가 더 애절하고 또 간절한 그런 시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화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내용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여기 써놨는데 아이를 화자로 할 경우에는 동심의 세계 순수함이 느껴지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솔직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아이를 시의 화자로 내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화자의 정서. 선생님이 정서에는 기호 무엇을 쓰라고 했죠? 그렇죠. 정서 동그라미예요.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 직접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시어나 시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해요. 우리 엄마 걱정에서는 직접적으로 좀 드러났는데 바로 어둡고 무섭다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화자가 느낀 감정이 나왔고요. 훌쩍거리다라는 것에서 뭔가 슬프다라는 감정을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서움과 슬픔, 외로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거는 1연의 화자의 정서겠죠. 두 번째, 화자의 상황. 상황은 선생님이 세모를 쳐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황은 시의 화자나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형편이나 처지, 분위기를 말합니다. 이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황이 있어야지만 그 상황에서 느껴진 정서, 감정, 그리고 그 상황에서 대응하는 대응 방식인 태도, 정서와 태도를 헤아리고 작품의 주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연의 상황에는요, 혼자 집에서 시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는 아주 어린 화자의 상황이었고요. 2연의 상황에서는 어른이 되어서 유년 시절을 회상함, 생각함, 네,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성을 다 써줬기 때문에 쉽게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내용학습 볼게요. 자,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자, 1연은요, 현재랑 반대되는 바로 과거겠죠? 과거, 유년 시절. 1연의 나는요, 집에서 혼자 숙제를 하며 시장에 가신 누구를 기다렸죠? 그래요, 엄마를 기다렸어요. 그때 느낀 감정은 외로움,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이었고, 자, 2연에서는 외로웠던 유년 시절을 떠올려 회상하고 있지요. 그 시절을 생각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슬픔, 안타까움 다 맞아요. 이것도 부정적인 정서입니다. 자, 다음 시구의 의미를 정리해보자.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비유법이 쓰인 시구를 정리해왔어요. 찬바처럼 이거는 직유, 은유, 화류 중에 뭘까요? 처럼이니까 직유. 배춧잎 같은 바로 직유. 내 유년의 윗목. 유년은 윗목이다. 은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자, 이 비유법의 시구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롭고 쓸쓸한 나의 처지를 뭐에 빗댔다? 그래요, 찬밥에 빗댔어요. 찬밥. 그렇기 때문에 원관념은 무엇? 이게 바로 원관념. 바로 내가 원관념이고요. 찬밥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보조관념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배춧잎에 빗대서 표현했대요. 발소리죠. 엄마의 발소리를요. 배춧잎에 빗대어 표현을 해서 엄마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걸 나타내요. 막 폴짝폴짝 이런 게 아니라 터덜터덜 타박타박 이런 것은 지쳐있을 때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의 발소리는
원관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배춧잎은 보조관념.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세 번째, 내 유년의 윗목. 외롭고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상대적으로 어떤 공간? 어떤 공간? 그렇죠. 차가운, 서늘한, 맞아요. 다 맞아요. 차가운 공간인 윗목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윗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궁이로 이제 온도를 불을 떼었을 때 따뜻한 부분은 아랫목이라고 하고 차가운 멀리 떨어진 아궁이와 멀리 떨어진 부분을 윗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윗목이라는 것은 차갑고 내 유년도 굉장히 나한테 차갑고 시린 기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고 시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은유법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목표 학습 봅니다.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동그라미 표합시다. 화자의 개념, 시에서 말하느니 듣느니, 말하느니죠 당연히. 시의 주제와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신이 인위적으로 설치를 한 거죠. 자, 엄마 걱정의 화자,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우리가 파악했죠. 1현은 어린 화자, 2현은 어른 화자. 이 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 천천히 숙제를 했어요. 왜 천천히 숙제를 했을까요? 숙제가 어려워서? 아니죠. 엄마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너무 안 가기 때문에 숙제라도 천천히 하면서 자신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이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 엄마가 집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랬겠죠. 왜냐하면 어둡고 무섭고 쓸쓸하니까. 이시의 화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립다기보다는 슬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자, 좋아요.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는요. 여러분들 요거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낼 건데 미리 요런 식으로 화자를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어떤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잘 주목을 해서 읽어보세요. 가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갔었지. 빈방에 홀로 있을 아이.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 혼자 훌쩍거리며 숙제를 하고 있으려나. 집에 가야 하는데 남은 열무 몇 단이 발목을 잡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붉히는 그 시절, 내 마음의 빛. 자, 화자가 직접 드러났어요. 내라고 써있죠? 여기에 화자는 누굴까요, 과연? 그렇죠. 엄마예요, 엄마. 가의 화자는요, 엄마예요. 나이기도 하지만 엄마예요. 자,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누군지 볼게요. 오늘도 집에 혼자 있는 내 친구 영수. 영수 엄마는 열무 팔러 시장에 가신 지 오래. 오늘도 영수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숙제를 하며 엄마를 기다린다. 창밖에 내리는 빗방울은 영수의 눈물 같아. 나는 친구 얼굴이 아른거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선다. 아이고, 여기는 친구를 걱정하는 바로 그 엄마 걱정에 나왔던 어린 화자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도 다 나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보면 가는요. 누구에 대한 사랑과 미안한 마음일까요?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 화자를 어린아이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직접 시장에 나간 엄마로 바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내가 시장에 나가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이 주제가 되겠고요. 나는 혼자 있는 친구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네, 아른거린데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느끼는 감정은 아른거려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엄마 걱정에서는 외로움, 두려움, 슬픔이었다면 가는요. 여기 보면은 지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눈시울을 붉힌대요. 왜 눈시울을 붉히냐면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부정적인 마음이겠죠. 미안한 마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예전의 일이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미안한 거예요. 또 나에서는 친구가 굉장히 걱정되고 안타까운 그런 정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가 이렇게 엄마가 되기도 했고요.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이렇게 시적 화자가 바뀌면 시의 내용과 또 뭐가 달라져요? 그렇죠. 주제도 달라졌어요. 주제 자체도 말하고자 하는 바 자체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화자의 무엇이 달라졌나요? 그렇죠. 화자의 정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시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번에 여러분들 제목을 붙여보는데 이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에서는 뭐 예를 들면 아들 걱정, 딸 걱정, 뭐 자식 걱정 다 맞겠죠? 그리고 나는 친구 걱정, 영수 걱정 다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답을 풍부하게 써줘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프린트까지 해서 여러분 엄마 걱정이라는 우리 1-1단원 2학년 1학기 1-1단원 첫 진도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처음부터 시 수업을 나가면서 비유법, 또 하류법, 또 뭐 반복법, 그리고 화자의 개념, 상황정서, 태도, 굉장히 많은 기본적인 상식들을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이게 좀 단순하게 그냥 내용만 파악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생님은 하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갈 거니까 좀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조금 어렵게 수업을 나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습을 해서 앞으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세요. 자, 오늘도 수업 수고 많았어요. 네, 다음 시간에